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1세에서 2014년 82세로 늘었습니다. 이는 40여 년 동안 20년이 늘어난 것으로 2년에 1년꼴로 수명이 길어지는 셈이죠. 이런 추세를 보면 100세 시대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의 행복감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대부분 불우해진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노후 준비라는 말이 지금은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생활 패턴은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일을 끝내면 그때부터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퇴 후에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많은 재산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부터 사회생활의 문제까지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노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말해줍니다. 이 지름길은 사소한 선택들의 쌓임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한 노년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간의 노후 준비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적이라 되어 있으며 저도 부모님 두 분이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허황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희망도 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나이 드는 것을 응원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소개드려요. 이 책의 저자인 조영석 작가님은 노년의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노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연구에 몰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연구 끝에 이 책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7가지의 원칙,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원칙은 우리 모두는 늙는다입니다.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종종 노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다는 고정관념, 즉 연령차별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노년기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노년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 역시 삶의 소중한 일부이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움 극복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생소했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고립감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방치되면 결과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건강은 경제적 안정이나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되면 행복한 노후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노후를 지탱해줄 건강한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노후 어디에 살아야 할까? 세상 속에서 경쟁을 겪으며 살아온 후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조용한 시골에 가서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로망은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생활 필수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도시를 떠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가깝게 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멀리 살아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약 이런 요소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이나 사회공동체 또는 귀농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경쟁사회를 벗어나 전원주택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러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환상적인 전원 생활은 아닙니다. 무작정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너무 늦은 나이에 시골로 내려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선택에도 각각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조용한 환경과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매력적이지만 필요한 편의 시설과의 거리, 의료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내의 규칙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의 경우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자급자족의 삶이 가능하지만 농사일에 대한 지식과 물리적인 힘, 그리고 도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조용한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노후의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식사, 옷, 주거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만남, 취미생활, 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곳에서는 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일까요? 노후에 들어서면 연금과 자식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 스타일,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에 따라 필요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금액별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저축뿐만 아니라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등한시할 경우 노후 빈곤 파산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후 준비의 함정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작한 노후 빈곤 파산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충분한 돈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취미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루는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창 때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미생활을 즐길 때 뇌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의 분비량은 나이가 들에 따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취미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한두 가지 취미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젊었을 때 즐기던 취미를 은퇴 후에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취미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심지어는 노후의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부 사이의 극심한 변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늙으면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려 하고 아내는 밖으로 나가려 한다라고.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은 그동안 직장에서 경쟁에 매달려 살았으니 이제는 집에서 조용히 쉬려 하고, 반면에 아내는 그동안 가족을 돌봄으로써 집에만 갇혀 있었으니 이제는 밖에 나가 마음껏 활동해보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욕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해 없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행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남편일 경우 아내의 변화에 대해 더욱 놀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일에만 몰두하던 사이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노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에서는 이해와 배려가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꽃노후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외부적인 인정과 타인의 부러움에서 만족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심리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노년의 행복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면의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노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보도블록 사이 빈 작은 들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꽃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마음이 담긴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꽃노후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노후 준비들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영석 작가의 노후 준비의 함정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